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희미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되고 잊혀진 채버지가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이 어째서인지 저주받았다고 믿었다. 수십 년 전 그곳에서 한 가족이 끔찍한 일을 겪은 이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4명의 친구가 그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그 채비지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다.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숨겨진 채 있던 비밀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안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사진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희미하지만 확연하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두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는 한층 더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결코 열지 말라는 글씨가 새겨진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은 그들의 조심성보다 강했다. 그들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순간 구슬픈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집 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방을 나서려 했지만 놀랍게도 문은 단단히 닫혀버렸다. 그 소리가 그들을 따라다니던 중 그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찾기로 했다. 그들은 다시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계단을 내려가자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그들 주위를 감쌌다. 지하실은 검은 그림자와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벽을 덮고 있었다. 정중앙에는 양초들이 켜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한때 인간이었을 것 같은 형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이 집을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그 형체들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형체들은 그들이 풀어준 울음의 주인이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원혼이었다. 그들은 그 친구들을 집안에서 떠도는 또 다른 원혼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 후로도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구슬픈 울음소리는 아직도 그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 모든 것이 전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집을 본 사람에게는 단지 전설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이곳 주민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얼굴이 마을에 나타날 때마다 주민들은 그들에게 이 전설을 이야기하며 결코 그 집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전해지는 것은 단 하나,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나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은 현대식 건물로 가득 찬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며 반세기 전의 건축 양식과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몇몇 가구들만이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세대는 임대용으로 방치된 상태였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낡은 구조물과 시간이 빚어낸 균열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려 했었다. 그 아파트의 13층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는 한 세대가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얽힌 소문이 많았다. 과거에 그 세대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문의 진위를 확신할 수 없었고 그저 도시의 전설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한 가정이 이사왔다. 그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아파트의 넓은 평수에 매료되어 자리를 잡았다.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두 아이였다. 이 가족은 13층의 그 비어있던 세대에 들어왔다. 이사를 마친 첫밤 아이들 중 동생인 지원은 아무 이유 없이 깨어났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깜깜했고 틈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다. 그리고 그때 먼지 쌓인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그 소리에 놀랐지만 어두운 천장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한동안 외면한 뒤에야 그는 그 소리가 그치자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지원은 가족들에게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집의 낡은 구조물 때문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욱 빈번해졌고
종종 가족들이 모르는 낮 시간에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찰나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때로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소리처럼 명확했다. 부모님은 점차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단지 무언가 오래된 것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원의 큰 형인 주영은 점차 그 소리에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결국 한밤중에 주영은 용기를 내어 거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그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뒤 그는 밤새껏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녘 일련의 섬뜩한 영상들이 촬영되었다. 영상 속에는 이미지의 왜곡과 함께 어렴풋하게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방 안을 떠돌며 바람처럼 흩어왔다 다시금 형체를 잡았다. 주영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혼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공포에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족에게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곧 이사를 결심했고 빠르게 다른 거처를 찾기 시작했다. 이야기 후일담으로 그 가족이 떠난 이후에도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13층에 불 꺼진 창을 올려다보곤 했으며 때로는 그 위협적인 고요함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시의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방의 비밀은 영영 미궁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인터넷 괴담으로 남았지만 낡은 아파트와 그 안의 비밀스러운 소음들은 여전히 그곳의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구가 적고 조용한 마을로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숲, 흔히 안개의 숲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매년 조금씩 사라지게 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인 현수는 대도시에서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오다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얼마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집을 렌트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수에게 친절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숲 근처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가볍게 흘려넘겼던 현수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호기심에 안개의 숲 근처로 혼자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숲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숲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숲 안쪽에서는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숲 안으로 더 들어가자 주위는 점점 짙은 안개로 가득 찼고 현수는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숲 안에서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섬뜩하고 오싹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현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황급히 돌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끝이 없고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도 길을 잃었나요? 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현수를 향해 다가오더니 우리 함께 길을 찾아봐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는 약간 안심이 되었고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기괴하게 일그러져 갔고 웃고 있는 이목구비가 점점 불규칙하게 흐려졌습니다. 현수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자는 점점 빠른 속도로 현수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괴이하게 꼬여가고 바닥은 끝없는 심연처럼 그의 발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현수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정신을 잃기 직전에야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현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마을의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그의 비명을 듣고 숲 가장자리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숲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희미한 그의 목소리를 따라 겨우 그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의 악몽 같은 경험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다시는 사람들이 안개의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했습니다. 안개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곳의 미소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전설은 지금도 안개의 숲이 위치한 그 마을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안개가 짙게 깬 날이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언제라도 그 숲에서 또 누군가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회사에서 주말 워크숍을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워크숍 장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펜션이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산책 삼아 산길을 따라 걷다가 길을 잃고 만 것이다. 주위는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문득 멀지 않은 곳에서 불빛이 보였다. 안도감에 쌓여 나는 불빛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었고 창문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몇 초 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내 사정을 듣고는 친절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셨다. 오두막 안은 아늑하고 포근했다. 벽난로에서 은은한 불빛과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휴식을 취하라 했다. 나는 감사한 마음에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몇십 년째 이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산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산골에서의 삶은 든다고 덤덤히 말씀하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때문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다른 시대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왜일까 하고 생각하던 중 사진 속 한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녀는 마치 내 어렸을 정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으셨다. 열기가 감돌던 방 안은 어찌든 일인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초조해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건네셨다. 이 길로 가면 원래 있던 곳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지도를 받아든 나는 빠른 걸음으로 오두막을 나섰다. 돌아보니 집은 금세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귀를 울렸다. 나는 급히 지도를 따라 길을 걸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말하였고 모두 놀라워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그린 길을 따라 산을 탐색해본 이들에 따르면 그 근처엔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오두막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오두막은 최근 몇십 년간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는 곳이었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마음이 불편해 직접 그 오두막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렵게 찾아낸 그곳은 정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문은 사가 없어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안쪽 벽난로가 여전히 순식간에 환영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벽에는 니스가 벗겨진 채로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 이야기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그 오두막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다른 나를 보았으며 무언가 아득히 알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